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강원도 고성군 대진항입니다. 사실 말이죠. 저는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그녀가 아닙니다.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와 연락이 끊긴 게 벌써 1년 전이거든요. 그랬던 그녀가 1년 만에 이곳 대진항의 오늘 모습을 다시 드러낸다고 해서 제가 정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달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단장도 좀 신경 썼고요. 머리도 힘껏 올려가지고 왔는데 일단 그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긴 다리, 매끈한 피, 완전 제 스타일, 제 이상형. 어떻게 롱다리 그녀 한번 만나보러 같이 가실래요? 자기야! 기환 씨의 그녀를 만나러 일단 한번 가보시죠. 아름다운 풍경에 빠져드는 이곳은 강원도 고성군 대진항입니다.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항구 마을이죠. 예로부터 명태며 청어, 정어리가 아주 많이 잡히는 항구로 유명했는데요. 모처럼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이야, 이쪽에 말이죠. 문어가 엄청 많아. 느낌이 그냥 한 몇백 마리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좀 문어 좀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나? 문어 보여줘. 이거? 그냥 우와! 이겨봐 한번 그거. 우와, 이 빨판이! 야, 이 빨판이 장난 아닌데? 우와! 네. 우와! 와, 저거 봐. 이야! 실한 이 녀석이 바로 그 유명한 대문어입니다. 와! 야! 아이! 너 어디다가 해야 돼? 아이쿠 저런 짓궂은 이모님께 된통당한 기환 씨. 이런 장난은 에이. 저기로 한번 가보시죠. 저 지금 문어를 또 맛있게 드시는 것 같은데. 살짝 데친 대문어를 초고추장과 함께. 탱글탱글하다? 아니, 어머니 평소에 어떻게 문어 좀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여기 문어는 어때요? 여기 문어 강원도 문어가 최고예요 최고. 최고다. 네. 드셔보니까 식감이 좀 다릅니까? 네. 그리고 탱글탱글하고 싱싱하고. 이야, 사장님, 우와 저거, 우와, 어우 무거워. 이 몇 킬로짜리예요? 18kg. 18kg? 와, 이게 지금 이 그물 사이로 보이는 빨판 크기가 장난이 아니네. 야, 그럼 대문어는 왜 대문어예요? 커서 대문을. 커서.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한자 큰 대자 써가지고. 예. 그럼 뭐 대문어도 예를 들면은 뭐 이게 뭐 소문어, 중문어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있어요? 규격이? 예. 네. 소, 중, 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진짜 큰 거는 한 몇 킬로 이상이? 한 30kg 나가는 거죠. 30, 40kg 나가는 게 있어요. 크기로 어딜 가도 빠지지 않는다는 대문어. 그 맛이 궁금합니다. 동해바다 호령하던 대문어를 뜨거운 물에서 야들야들 슬쩍만 데친 뒤에 먹기 좋게 큼직큼직 썰어주면 풍미가 일품. 없던 입맛도 다시 돌게 해주죠. 대진항에선 인근 저도오장에서 잡아온 문어며 각종 수산물 경매도 이루어집니다. 25,000원. 뒤에서 갑자기 들기 시작합니다. 또 내려주시고요. 저도오장은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어장인데요. 4월부터 12월, 그러니까 1년에 딱 9개월만 한시적으로 조업이 가능하죠. 이곳에서 양식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어민들이 잡아올린 펄떡펄떡 싱싱한 자연산만이 식탁에 오를 만반의 준비를 하는 곳. 이 싱싱한 자연의 선물을 오늘은 평소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경매가 이런 재미가 있었네요. 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이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도 많이 눈에 띄는데 너무 단란해 보이는 우리 부녀지간.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왔습니다. 아이고야, 네. 경기도 남양주에서 이까지 오셨어요? 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2년 전에 왔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네. 다시 또 찾아오게 됐습니다. 2년 만에 여기 또 오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때보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좀 더 많이 커졌던 것 같고요. 커지고. 네, 지금 먹을거리도 더 풍성해지고 네. 아이들 체험할 것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문어 먹어봤어요? 맛만 봤어요? 네, 어때요? 쫄깃쫄깃하고 맛있었어요. 그 쫄깃쫄깃 맛있는 대문어로 초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조물조물 손맛 더해서 직접 만들어 보는 대문어 초밥. 회전 초밥집에서 쏙쏙 골라 먹던 문어 초밥을 이젠 내 손으로 직접. 이거 초밥 장인 탄생하는 건가요? 직접 만들어 보셨죠? 네네. 어떻게 다 드셨네. 싹 비우셨어. 직접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문어가 쫄깃쫄깃하고 정말 잘 삼겨져서 맛있어요. 아, 오늘 처음 만들어 봤는데 뭐 실력은 없는데 이 재료라든가 이 분위기 그리고 이 축제 그걸 한 입 먹는 그런 기분이. 문어와 함께 두 분 애정도 깊어만 가네요. 위원장님, 제가 또 이 대문어 축제는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요 어떤 축제인지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대문어 축제가 지금 이제 4회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회? 예, 4회째인데 여기 문어는 저도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어가 이제 그 황금어장이 아니라 저도장이.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대문어가 좀, 그러니까 특별히 좀 맛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물 조류가 네. 잔잔하기 때문에 이 모든 동식물은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운동을 많이 안 하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도 예. 이제 마음 놓고 이제 그 연하니까 잡수기가 좋고. 네. 안 그래도 제가 그 밑에 지방에서 문어 이렇게 드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먹다가 임플란트 몇 개 하셨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기환 씨 허풍이 갈수록 늘어나네요. 여러분 제가 개코인 거 아시죠? 어디서부터 이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지금 뭐 기다리시는 거예요? 타코야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타코야끼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체험이라는 거는 이제 직접 만들어 보는 거. 네네. 그렇군요. 오늘 어떻게 좀 잘 만들 자신 있습니까? 당연하죠. 저도 줄 서면 되나요? 네. 공짜예요? 3,000원인데. 3,000? 피디님 3,000원 3,000원. 자, 달아오른 틀 위에 숙성시킨 반죽을 부어주고요. 큼지막한 문어를 아낌없이 넣어줘야 씹히는 맛이 제대로겠죠? 남녀노소. 야, 일단 문어가 너무 싱싱해 보인다.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제 돌리면 되거든요. 돌리면 된다. 야무지게 잘 구워지고 있네요. 막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타코야끼 본인은 얼마나 좋아하세요 평소에? 저는 뭐 될 수만 있다면 네. 일본을 건너가서라도 타코야끼를 먹어보고 싶은. 아직 못 가보셨구나. 아직 안 가봤죠. 그래? 일본어 잘하세요? 아니요. 오케이 여기까지. 말하는 사이에 노릇노릇 구워진 타코야끼. 가다랑어 포가 그 위에서 춤을 춥니다. 아니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잖아요. 풀빵에도 풀이 없고. 근데 붕어빵에 진짜 문어가 있다. 이건 제가 먹어보기 전까지 모르겠어요. 일단 먹어볼게요. 뜨거울 때 먹어야 돼. 어디서? 여기 보이세요? 이 문어. 있어. 와, 문어가 아주 꽉 차게 들어있네. 실해. 대문어와 함께 즐겨본 봄날의 추억 어떠셨나요? 그 깊고도 풍부한 맛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북방 한계선과 불과 1km 떨어진 동해안 최북단 황금어장, 저도어장. 넘실대는 파도 속에서 여유롭게 자란 대문어를 기억해 주세요. 민첩하게 날렵하게 깜짝 장밋빛 프로포즈 이벤트를 위해 투입된 던드러던 유릴돈. 오늘 이벤트 프로포즈의 주인공이 사시는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이 방송이 극비리의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나 아내분은 절대 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족 시네마를 촬영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봅니다, 주인공.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삼남매와 함께 산다는 오늘의 신청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왕님이시죠, 그러면? 가족 시네마의 주인공 여왕님이십니다. 안됩니까? 전 공주리 올림픽 금메달. 차기 발차기. 예, 앞습니다. 울트라 가족 시네마. 가족 시네마 주인공으로 뽑히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행복해요. 그래요? 어떤 게 가장 행복해요? 처녀 때만큼? 처녀 때 어느 정도로 열심히 놀았는지 잠시 애 내려놓고 음악이 나오면 어느 정도로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음악이 나오자마자 현란하게 시작되는 그녀의 춤솜씨 마치 한 마리의 백로처럼 날아오르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와,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아니, 진짜 처녀 때 잘 노셨네요. 이해질 수 없다. 엄마보다 우리가 더 잘한다. 아이들의 댄스 갑니다. 빰바라밤밤밤밤밤밤 1, 2, 3, 4
좌우지장지지지 좌우지장지지 좌우지장지장지 다리다리 네, 춤추는 내내 아빠는 좀 부끄러워하고 계십니다. 자, 아빠 아니 엄마 춤도 그렇고 애들 춤도 그렇고 왜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냥 부끄럼 담당. 부끄럼 담당인데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은? 친구가 그 하고 있는 네. 여행 동호회. 여행 동호회. 예. 네. 제가 이제 잠깐 따라갔다가 예, 거기서 만났습니다. 연상연하 커플인 둘은 서로 첫눈에 반해 바로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풋풋함이 넘치는 아주 귀여운 커플이었죠. 네, 실제로 결혼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제가 큰애를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전에 또 오빠가 네. 그 첨천장이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좀 많이 힘들어하셨죠. 혹시 반대하셨습니까? 네, 많은 반대도 했었고 네, 어렵게 잡은 상견례장에서도 아무 말씀을 좀 못하셨죠. 보수적이었던 아내의 부모님 당시 외소했고 나이가 어린 남편을 보며 결혼식 당일에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우셨어요. 아버지가 우시는 분이 아닌데 암울했던 결혼식. 아내는 그때 당시의 기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 분위기는 진짜 살면서 내가 겪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그 올라가는 그 계단이 막 그 못을 박아놓은 거기에다가 맨발로 올라가는 느낌. 그 정도였어요? 네, 그런 분위기가 되게 무거웠고. 축복받아야 마땅한 날이지만 슬픔만 가득했던 결혼식. 어두운 미래만 있을 것만 같았던 그때 눈부신 아기 천사들이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도 둘도 아닌 셋씩이나. 너무 귀엽네요. 뭐 뭔가 좀 저런 상황인데 달래줘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왜, 어떤 상황이길래? 하루 월차를 내고 네, 친구 2명을 부르고 예, 딱 준비를 막 집에서 하고 있는데 예. 그날 일찍 퇴근한 거예요. 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말을 안 했었어요, 저한테. 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프로포즈라는 게 이게 타이밍이거든. 심지어 결혼식 축가까지 망쳤다는 남편. 아내에게 해줄 모든 깜짝 이벤트는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다는데요. 그래서 울트라에서 SOS 신청을 보냈던 거지요. 고생만 시킨 아내에게 해줄 오늘의 깜짝 장밋빛 프로포즈 꼭 성공시켜야겠는걸요.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이 누굽니까? 엄마. 그녀에게 뭘 선물합니까? 오늘 오후에 편히 쉴 수 있도록 제가 3명을 데리고 방송도 켜놓고 하고 그야말로 아빠가 슈퍼맨이 되는 시간. 우리가 간다! 엄마를 위해서! 우리가 집 나갑니다. 엄마의 휴식을 위해서. 가죠! 깜짝 이벤트 준비를 위해 가짜 가족 시네마를 마무리한 채 떠나는 프로포즈 조작단들. 뭘 해야 되지 지금 막 벅차오른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좋아요. 이 조용한 시간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평소에는 막내와 늘 함께 보낸 시간이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즐거운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으시길. 시작. 자, 아내가 전혀 모르는 것 같죠? 네, 눈치를 못 챈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아내를 감동시켜 줄 만한 그런 일만 남아있습니다. 잘하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이팅! 시끌벅적 삼남매와 함께 도착한 방송국. 제일 먼저 프로포즈에 알맞은 의상으로 갈아입고요. 뭔가 심각해. 어우, 다현이는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모르겠다. 어떻게 잘할 수 있어? 아니요. 왜? 강림이가 잘 도와줘야지 아빠를. 잘 못 도와주겠어요. 아니요, 연습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뭘 한다고요. 아빠 안 도와준다. 아빠 삐졌어. 뭐 저거 준비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빠 준비 도와서 준비해가지고 도와줘야지. 이 뭐야? 연습해도 떠오를 거. 엄마도 좋아하고. 연습해도 떠오를 거 아니야. 아니야. 이때
우렁차게 울리는 막내의 울음소리. 저도 3남매를 키워봤지만 3명을 혼자서 돌본다는 게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괜찮아. 이 정도는 생각하고. 아이들과 혼자 있을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 아내. 매일매일 이렇게 아이들을 혼자서 돌보며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오늘을 통해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내에게 멋진 남자로 보이기 위해 메이크업까지 받는 남편. 우와, 멋있다. 우선 아내에게 말할 진심이 담긴 영상 편지와 프로포즈를 장식할 멋진 소품들. 또한 9년 전 망쳐버렸던 축가 노래 노래 청혼을 진한 사랑이 담긴 세레나데로 탈바꿈해 아이들과 함께 준비한. 운전을 할 때도 흥얼흥얼 연습 삼매경. 드디어 결전의 시간. 오늘 프로포즈로 인해 최고 혹은 들켜버리면 최악이 될 수도 있는 장소 울산대공원 장미원. 그런데 오늘 프로포즈 조작단의 핵심 멤버 3남매 모두 꿈나라로 가버렸다. 얘들아 눈을 떠라 야들아. 자, 우리 광현아부터 내려올까? 광현 내려오자. 오케이. 경아가 역시 다리 힘이 풀렸구나. 광현아. 그래. 잘 있어. 연습하자 이제. 어떡해. 여기서 엄마가 나중에 컴퓨터를 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때 무대로 쭉 오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이벤트와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자신 있게 부르세요. 자신 있게. 예쁘게 걸어와야 돼요. 그렇지. 쳐다보지 마. 보고 있어 가만히. 엄마 여기 쳐다보란 말이야. 엄마 준비했어요. 하지만 힘내자. 자, 파이팅. 어느덧 장미원이 문을 닫을 시각 즈음 살랑이는 바람과 함께 다가오는 오늘의 주인공 등장. 우리만 들어가. 진짜요? 이렇게 조용하게 오긴 처음인데. 그렇죠. 네. 뭐 하셨어요? 집에서 오랜만에 TV도 실컷 보고. TV 보면서.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점심은? 점심도 여유롭게 그냥 평소에 못했던 거. 그래도 집안일은 못 벗어나더라고요. 또 집안일 했어 또. 아직까지 가족 시네마 촬영으로만 알고 있는 아내. 한 걸음 두 걸음 그녀가 다가올 때마다 초조한 이들이 있으니 엄마한테 들킬라 조용해야 돼. 가족 시네마 한번 앞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주세요. 요거. 여보 안녕. 할 말이 있어서 편지를 썼어. 세상에서 첫 번째 내 편에게 자기 아내가 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9년이 지났어. 30년을 각자 살아온 2명이 함께 살려고 하니 성격, 생활 습관 등 모든 게 달라서 힘들기도 했지만 항상 나 위주로 맞춰주고 먼저 챙겨줘서 고맙게 생각해. 아직은 먼 이야기지만 새아이 모두 성인이 되고 우리 둘이서 즐거운 여가 생활을 보낼 때까지 같이 힘내서 즐겁고 웃으며 살아보자. 나도 최선을 다해서 도울게. 화이팅! 항상 사랑해. 세상에서 첫 번째 당신 편이. 잠시만. 네. 뒤에 음악이. 뭐야? 기다리란 말만 하면서 외면해줘 오랜 시간. 얼마나 오래 기다린 줄 알면서 기다린 줄 알면서 이제야 말하네요. Don't be afraid. 모두 잘 될 거예요.
사랑해. 오. 이것도 이런 거. 자, 오, 자, 기억나? 이거 앞으로 남은 시간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사랑해. 고마워. 오. 고마워. 울지 마. 엄마 울어. 엄마 좋아서 우는 거야. 엄마 기뻐서 우는 거야. 고마워. 우리 다섯 식구 잘 살자. 네. 사실은 이제 가족 시네마가 아니고 이벤트 프로포즈. 장미와 함께하는 이벤트 프로포즈였거든요. 남편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도 잘 안 하고 아이들 집에 오면 아이들도 챙겨주고 저희 뭐 이런저런 일에 있는 일도 항상 고맙다고 먼저 챙겨줘서 고마워. 오늘 같은 날 이런 일이 좀 몰랐는데 진짜 너무 고마워. 집에 있는 아내한테 굉장히 미안해지네요. 네. 저는 이걸 방송을 24년이나 했는데 이런 거 한번 못했거든요.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 점수를 매긴다면 이벤트 프로포즈 100점. 다산다난했지만 지금은 사랑이 팡팡팡 넘치는 부부. 앞으로는 꽃보다 아름다운 내일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프로포즈의 핵심 군단 이들도 빠질 수 없죠.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밥해줘서 고맙습니다. 다섯 가족과 함께한 초특급 울트라 서프라이즈 이벤트. 장밋빛 프로포즈 대작전 대성공. 영원히 행복하세요. 노란 리본으로 기억하는 세월호, 빨간 동백으로 그려내는 제주 4.3, 그리고 새롭게 디자인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5월 한 달만 이렇게 우리가 5.18을 기억하고 5.18을 생각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 생활 속에 갖고 다니면서 5.18을 기억되고 좀 더 이렇게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고 시민들 마음속에 5월 상징 아이콘의 일부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시민 손으로 만든 5.18 상징물 80년 5월을 특별한 굿즈로 만나보시죠. 광주 상무지구 치과의사인 박석인 원장은 5.18을 기념하는 배지를 만들기로 계획했습니다. 한 1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제가 우연히 작년 제주 4.3 70주년 그 중계를 봤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전부 가슴에 빨간 무슨 꽃 같은 배지를 달고 있더라고요. 그게 땅에 떨어져 있는 동백꽃을 상징으로서 그 당시 희생됐던 분들의 넋을 기리는 그런 동백꽃 배지로서 제주 4.3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이제 올해 39년, 내년 40주년이 되는 5.18 민주화 운동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대표 어떤 아이콘 이미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5.18 때 제가 고3이었거든. 5.18을 겪었던 세대로서 그리고 광주 시민으로서 5.18을 상징하는 배지를 한번 또는 아이콘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이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박 원장과 뜻을 함께한 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배지 모양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홍성담 화백의 5월 판화 횃불 행진에서 형상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같이 오고 있는 메이홀이라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마침 그해 5월에 저희 메이홀에서 홍성담 화백의 5월 판화전을 하게 됐습니다. 5월 판화전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발간된 책이기도 한데 이 판화에 보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계엄군에 맞서서 총을 들고 있는 모습들도 있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줄을 지어서 헌혈하고 또 집에서 주먹밥 만들어 와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나눠주었던 그런 평화로웠던 대동세상 그것을 상징하는 데는 이 주먹밥 아주머니 이미지가 가장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 전남도청역 문화예술공간 메이홀이 자리해 있습니다. 주먹밥 아줌마 배지 작업에 함께한 주홍 작가. 선생님, 이 작품 저작권 없이 저희가 배지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냥 상품으로 만들지 마라. 반드시 이것도 나눔의 정신을 반드시 끌고 가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배지를 만들 때는 고근우 작가가 이거를 전부 작품으로 만들었죠. 3cm의 작품으로 등신도 바꾸고. 여기에 실제 5.18 때 시민군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것들도 주먹밥 같이 촛불 주고 가는 행진은 여기에서 이제 작업이 저희가 실은 판매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5.18 배지는 나누는 것이지 판매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원가로 그대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작 가능한 비용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원가로 드리는 거고, 기존의 5.18 배지 제가 차고 있어요. 이 배지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예쁘고 좋은데 이게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5.18 기간에는 찰 수 있는데 일반 분들이 5.18 지나고 나면 빼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5.18이 지나도 동백꽃 배지처럼 계속 찰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이면서 예쁜 그런 배지로 작품이 이렇게 퍼져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80년 5월을 기억하고 간직하게 할 수많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망과 평화를 담은 기념품들인데요. 저는 광주 아트가이드 발행하고 있는 서동환이라고 합니다. 5월 어머니 집에 방문했었을 때 5월을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좀 기념될 수 있는 것들이 좀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인쇄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사양이라든지 이런 틀이라든지 이렇게 제작하는 게 사실상 많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담고자 하는 그림이라든지 우리가 담고자 하는 내용을 이 생활 속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에 이렇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디자인된 제품들은 은암미술관에서 열리는 5월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USB부터 텀블러까지 5종류의 제품에 각기 다른 5가지 디자인을 입혔습니다. 여기에 다 의미 부여가 다 되어 있는데요. 희망이라는 문자도는 우리나라 전통 방식의 민화의 형식을 띤 문자도입니다. 이 문자도의 희망이라는 글자 안에 여러 가지 나비와 꽃을 넣어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안정을 찾고 그리고 평화를 희망하는 그 희망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5월 전적지도는 광주 80년 5월에 광주에서 벌어진 유혈 사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의 지도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광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5.18의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어낸다면 평화의 싹이 자랄 거란 희망. 이 다양한 의미를 담은 굿즈들은 광주를 더 값지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때 온라인, 오프라인 스토어 공모를 했었었는데 거기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을 보면 그냥 우리나라 민속적인 부분 내지는 수영대에 대한 그냥 아이콘들만 들어가 있는 정도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굿즈들이 광주 5월 정신을 담은 내용들이 좀 접목되었으면 좋겠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가지고 가서도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그러면서 5.18을 기억되고 5.18의 가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이 만든 새로운 5.18. 80년 5월이 우리 일상 속에서 늘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올해는 축의금 좀 그만 내고 축의금 좀 받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500장군 앞에서 소원을 빌면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500장군의 어머니 설문대 할망제가 바로 이곳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제주 창조신 설문대 할망을 기리고 제주의 신화와 문화를 발전 전승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설문대 할망 페스티벌. 낭만과 신비가 가득한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볼까요?
제주 특유의 돌문화를 집대성한 제주 돌문화공원. 위대한 자연예술 작품들이 이곳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탐나문화의 뿌리를 설문대 할망을 통해서 재발견. 5월이면 더욱 특별해지는데요. 네, 올해로 이 설문대 할망 축제가 13회째에 이르는데 한마디로 하면 제주의 정통성을 유지해 나간다. 제주 전통 문화의 가장 그 뿌리에 설문대 할망 신화가 있는데 이 설문대 할망 신화를 중심으로 제주 전통 문화를 유지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설문대 할망 페스티벌. 매 9명의 여성 재관을 선정해 설문대 할망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를 전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멋진 옷을 입으시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예, 이 옷은요, 그 제주도의 비옷에서 영감을 받고 거기다가 제가 빗살무늬를 넣어서 설문대 할머니에 대한 그런 그 감사함을 제가 표현하고 싶었고 그 제가 또 탐나국 여성으로서 보람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죠. 눈물 날 정도로. 제주를 만든 창조의 신 설문대 할망. 한라산, 삼방산 등 아름다운 산과 오름들을 빚어내고 땅이며 바다며 이루 다 풍성하게 했습니다. 제주를 빚은 예술가이자 자기를 희생해 자식들의 굶주림을 해결한 자애로운 모성애를 대표하는 설문대 할망. 매해 선정되는 9명의 여성 재관들은 향, 차, 꽃, 실을 비롯한 각종 예물을 바쳐 제주 창조 여신의 거룩한 뜻을 되새깁니다. 그 9가지 제물을 정성껏 이렇게 미술하시는 분이라든가 시를 쓰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림으로 또는 시로 이렇게 해서 좀 기증을 해주시면은 그걸 모아서 우리 앞으로 설문할망 전시관이 완공이 되면은 별도의 예물관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거기서 전시하면서 이 얘기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하면서 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예물 기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문대 할망의 거룩한 뜻과 모성애를 기리는 의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창조하는 여인이시여, 너른 치마 가득 담고 당신은 오십니다. 당신입니다. 제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바라보는 이들도 마음속 깊이 울림이 전해지는데요. 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제 분야의 명인인 동희 스님의 헌무도 이어졌습니다. 9분의 재관으로 이제 뽑히셔서 또 헌무 공연까지 펼쳐주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무대에 임하셨는지 궁금해요. 그 설문대 할망의 그 큰 뜻에 그것이 마음으로 내 마음에 와 닿아서 정말로 오늘 이 제주를 있게 해주신 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했어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할망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빠르고 각박한 변화의 시대에 잊고 있던 향토적인 아름다움과 보편적인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숙연하고 경건하게 제의식을 바라보는 사람들. 설문대 할망제의 의미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이 전해집니다. 재진되는 것도 보시고 헌무도 보셨는데 오늘 관람해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역시 평소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헌무 같은 걸 보니 좀 새롭네요. 제주도의 문화를 이어가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해서 정말 제주 문화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지만 이렇구나 하는 걸 좀 느꼈고요. 그다음에 할망제를 지면서 정말 제주다운 제주의 토속적인 그런 문화가 아닌가 를 느꼈습니다. 제주의 전통 초가마을을 재현한 돌문화공원의 도란마을. 이곳에서는 설문대 군문화제가 열리는데요. 설문대 할망제로 초감계로 18,000 신도 있네요. 옵상 청어제와 영화옵니다. 18,000 신들의 고향 제주.
상생과 화해, 순환의 질서를 환기시키는 공존과 공생의 정신은 창세의 여신 설문대 할망에서 출발하는데요. 설문대 군문화제를 통해 제주와 세상의 안녕을 염원합니다. 설문대 할망을 위하고 또 우리 제주도의 그 평화섬과 또 그다음 또 이 그 남북통일 이거를 그 설문대 할망한테 비는 의미에서 또 우리 도민과 또 그 만수무강 시효주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해마다 이 설문대 할망 제를 하게 된 거예요. 가장 제주다운 정체성과 향토성, 예술이 하나된 군문화제. 제주 섬에 깃든 설문대 할망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곳, 바로 설문대 할망을 기리는 명상 다래제입니다. 어머, 우아하게들 이렇게 차례 한 잔씩 드시고 계신데 여기서 명상 다래제를 한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가 맞아요? 네, 잘 찾아오셨네요. 예, 우리가 오늘 설문대 할망제를 지내는 날이어서 이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제 햇빛도 좋고 이제 하니까는 여기 앉아서 명상하면서 차 한 잔 편안히 마시고 갈 수 있게 저희들이 준비했거든요. 삼삼오오 모여 따뜻한 차 한 잔을 기울이며 마음까지 채웁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차로서 도를 행한다는 차의 덕목을 되새기면서 함께하는 시간. 돌과 바람, 사람, 그리고 향기로운 차가 마음을 넉넉하게 해줍니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구수한 맛도 있고 녹차보다는 약간 좀 편안한 마음이 드는 차였던 것 같아요. 설문제 할망 문화 본행사 때문에 왔었는데 그런 춤 공연이나 제사 같은 것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런 차도 마실 수 있으니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한한 자연의 품 안에서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나누고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는 설문대 할망 페스티벌. 설문대 할망 혼의 바람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면서 훈훈하게 시간을 채웁니다. 선조들의 삶과 정신이 함께하는 설문대 할망 신화. 앞으로도 특별하고 오래도록 만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 원주가요, 과거에는 불교 문화의 중심지였다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은 사실 터만 남아있지만은요, 아주 중요한 사찰들이 많이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현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불교 문화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원주. 현존하는 사찰은 없지만 천년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큰 폐사지터를 만날 수 있는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 중인 원주의 폐사지들을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요, 들판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바로요, 고려시대 불교 문화의 정점을 찍었던 사찰터인데요. 고려시대 때 가장 큰 사찰터? 아닌 것 같아요. 자, 강원도에서 가장 큰 사찰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찰터라고 하거든요. 자, 어떤 곳이냐고요? 법처사지입니다. 자, 어떤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원주시 불온면 법전리에 위치한 국가유형문화재 사적 제466호 법천사지를 찾았습니다. 고려시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만 곳인데요. 현재는 국보 제59호인 지광국사 탑비만이 유일한 성물로 절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아름다운 절정, 영혼이 머문 자리라고 되어 있어서 현무탑이 이렇게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탑하고 탑비는 한 자리에서 세트 문화재로 같이 있어야 진정한 문화재적 가치가 발현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한 곳에 있지 못하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는 게 크나큰 비극이 아닐 수 없고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원주 시민 모두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서 세트 문화재가 원 위치로 와서 본래의 의미를 다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거든요. 절이 융성할 당시에는 마을 전체가 사찰일 정도였다는 법천사지. 마을 이름도 법천리라는데요. 법천사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통해 법천사의 과거의 영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불온면 정산리에 위치한 거돈사지인데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68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탑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더 이렇게 높고 위대해 보이고 그런 면모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지대석 밑에 부분을 건축적으로 이렇게 그 건물 양식을 갖춰서 더 이렇게 도드라지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가 이제 부처님을 모셨던 금당지인데요. 요게 이제 부처님이 있었던 대좌. 부처님이 요에 이렇게 앉아 계셨던 그런 장소인데요. 이곳에서는 원공국사의 행장이 나타나 있는 보물 제78호인 원공국사 탑비도 만날 수 있습니다. 거돈사지를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사실 그 법천사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정돈도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아늑한 사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민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노력들이 좀 이루어질까요? 네, 거돈사지가 법천사지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정돈은 잘 돼 있는데 아마 그냥 오셔서 보시면은 감흥이 별로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폐교 앞에 있는 폐교를 이용해서 고려의 역사, 또 원주의 역사, 또 나가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주에 있는 이 폐사지가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하는 그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고려 전기에 우리나라 도시 발달을 풀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사찰 취락이다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활동과 경제활동이 같이 일어났던 일종의 도회라는 개념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몇 군데 안 되는 아주 귀중한 유산이 바로 이곳입니다. 원주의 사찰들이 융성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흥원창 덕분인데요. 섬강이 남한강과 합류하는 지점에 설치되었던 흥원창은 당시 지역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로 사찰 번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물길 따라서 문화나 경제가 발달했다고 들었는데 이곳이 그런 요충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흥원창인 건 아시죠? 그럼 여기 엄청나게 큰 창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 200섬 정도를 실을 수 있는 평지선이랑 네. 그 황포 돛대들이 바삐들 움직이고, 예,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머무르고, 예, 그래서 저절로 그 원주에 있는 지금 폐사지, 거돈사, 법천사, 흥법사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야, 네. 여기에 더해서 물류의 중심지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45호 흥법사지입니다. 보물 제464호인 3층 석탑이 반겨주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다른 사찰에 비해서는 사실 조금 아담해 보이는 느낌은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찰이라고 들었어요. 아, 네. 이곳은요, 신라시대 때 창건된 그 절터인데요. 고려시대의 충주의 중원, 그리고 원주에는 부건경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이 총 관리사찰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네. 지금은 흥법사지 3층 석탑과 진공대사 탑비 귀부 이수 부분만 남아있는 절터이긴 하지만 그 원주가 교통의 도시가 되고 아주 중치적인 역할을 하게 된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곳입니다. 몸은 거북인데 얼굴은 용이고. 그렇죠. 보물 제463호인 진공대사탑비의 귀부와 이수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폐사지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다면 원주가 관광도시로 그야말로 자리를 잡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제약을 받고 소외되어 왔던 그 주민들에게도 조금 그 보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그 유산이 남아 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그 아이들이 갖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는데도 좋은 그 효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매우 번성했던 원주의 큰 사찰들. 오랜 역사 속에 각종 고난을 겪고 현재는 폐사지터로 남아있는데요. 문화재 밀반출로 오랫동안 고국을 찾지 못했고 현재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 사찰 문화재가 많습니다. 앞으로 원주 폐사지터의 문화재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이 폐사지터와 흥원창까지 싹 둘러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하나하나 너무나 소중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날을 기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